Boy, we've come a long way. You know, in the old days, there were no lights, no heat, no creature comforts. Just creatures. Everyone comfy? No, sir. Not at all. Nowadays, you just plug everything into your car. You got lights, heat. We are out of pesto. I'll make a run. Hey, everybody comfy? No. Not at all. Okie doke. 우리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양방향 충전에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항상 미소가 함께하는 시원한 7월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선거 지원 유세 도중 전직 자위대원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참의원 선거를 이탈하고 일어난 전직 총리의 피격 사건에 일본 열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자위대였던 용의자가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 살해할 목적이었다고 진술한 만큼 동향을 치밀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총격으로 사망했지만 오는 10일로 예정된 일본의 참의원 선거는 예정대로 치러진다고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밝혔습니다. 외신들도 아베 전 총리 피격 소식을 급히 보도했고 전 세계 각 나라 정치인들도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전국에서 오미크론 세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올가을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4차 접종을 세부 변이에도 대응 가능한 개량 백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어제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는 5,31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입원 환자 수는 1,000명에 육박하는 989명으로 발표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연방 대법원 판결로 위협받는 낙태권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오늘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부는 6월 비농업 일자리가 37만 2천 개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증가폭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후퇴에 빠졌다는 평가가 대형 금융기관 가운데 웰스파고가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주간 평균으로 2008년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전국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샌프란시스코의 집값도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본격적인 작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며 확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후 처음으로 주요 20개국 G20 외교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결국 공동성명도 내지 못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6개월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으면서 내부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대표직 사수를 공언한 만큼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표 직무대행을 맡겠다고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통령실에 채용된 친척 동생은 선거운동을 함께한 동지라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대통령실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친인척 채용을 공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윈블던 테니스에서 23번째 메이저 우승에 도전했던 라파엘 나달이 복근 부상으로 결국 기권했습니다. LA 다저스가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5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토니 곤솔린 선발 투수가 7이닝 4안타 2실점으로 시즌 11승째를 챙겼습니다. 곤솔린은 아직 패배가 없고 평균 자책점 1.61을 기록 중입니다. 하락으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현재 상승장으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300.4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오전에 구름 끼고 흐린 하늘 보이다 시간 지나며 맑은 하늘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이번 주말 남가주는 제법 무더운 여름 날씨 예보됐습니다. 오늘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81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헤드라인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7월 8일 금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받고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다 결국 사망했습니다. 전직 총리가 총격에 숨지는 전대미문의 사건에 일본 전국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아베 신조의 선거 캠페인이 진행되는 상황이어서 일본의 전국 TV로는 생중계되는 곳이 많았고, 그리고 또 선거 유세 현장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아베 신조 총리의 선거 유세 현장을 촬영하던 사람들의 영상도 현재 소셜 네트워크에 곳곳에 올라오면서 총격 당시 사건 현장의 모습이 충격적으로 전 세계에 공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원 측이 공식 사망을 오늘 새벽 확인해 줬습니다. 일본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봅니다. YTN입니다. 아베 전 총리가 긴급 후송돼 치료를 받은 나라현립의대 부속병원 측이 공식 기자회견을 통해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을 발표했습니다. 사망 시각은 오늘 오후 5시 3분, 향년 67세입니다. 병원 측은 오늘 오후 12시 20분쯤 아베 전 총리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총상은 목 부근에서 2군데 확인됐는데요. 의료진은 상처가 깊어 심장과 혈관 등에 손상이 있었다며 과다출혈이 사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 도착 당시에도 회생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다며 수술 당시 탄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부인 아키에 여사가 병원에 도착한 직후 사망이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총격 후 헬기로 병원에 이송돼 집중치료실에서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헬기로 이송될 당시에는 의식이 있었다고 관계자들은 밝혔는데요. 총격 당시 뒤쪽에서 2차례 총성이 들렸고 2번째 총성이 들린 뒤 쓰러졌다고 현장 목격자들은 전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조금 전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는데요. 어떻게든 회생을 기원했지만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수사당국은 오늘 오후 41살 야마가미 테츠야 용의자의 가택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경찰 측은 용의자의 집에서 폭발물로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며 이웃 주민들을 대피시켰다고 NHK는 전했습니다. 용의자는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한 뒤 현장에서 바로 붙잡혀 경찰 조사를 계속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의자는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 죽이려고 생각하고 노렸다고 진술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총리의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야마가미 용의자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 정도 히로시마에 있는 해상자위대에 근무했다고 방위성 관계자들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에 사용한 총을 용의자가 직접 만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총격 당시 나라시 야마토 사이다이 지역 유세 현장에는 현지 경찰과 경시청 특수경비요원이 배치돼 있었지만 구체적인 인원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선거 유세 도중에 경비가 적절했는지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YTN 이경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용의자 야마가미 데스야. 이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 특정 단체 원한이 있는데 아베 전 총리와 그 단체가 연결이 되어 있었다고 믿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베 전 총리 총격 사건을 수사 중인 나라현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발표한 겁니다. 야마가미는 일본 시간으로 현지 시간 오전 11시 30분경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두고 가두 유세를 하던 아베 전 총리에게 총격을 가했고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체포 직후 야마가미는 내가 한 일이 틀림없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나라현 경찰은 밝혔습니다. 교토통신과 NHK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아베 전 총리에게 불만이 있어서 죽이려고 했다면서도 정치 신조에 대한 원한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특정 종교단체 간부의 이름을 거론하며 이 간부를 노릴 생각이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습니다. 용의자가 거론한 종교단체의 간부는 사건 현장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 그리고 나라현 경찰의 발표를 종합해보면 야마가미는 특정 종교단체의 원한이 있었고 아베 전 총리가 이 단체와 관계가 있다는 믿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압수한 총 검은 테이프로 담겨 있었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도 잠시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나라현 경찰 외형으로 보면 분명히 사제 총입니다. 본인이 직접 만든 총 40cm 길이고 높이는 20cm였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용의자의 자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사건에 사용된 것과 유사한 사제총을 몇 정 압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방위성 관계자에 따르면 용의자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해상 자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교토통신은 오사카부의 인력회사 관계자를 인용해 야마가미가 2020년 가을부터
간사이 지방에 있는 제조업체에 근무를 했지만 올해 4월에 힘들다며 퇴직을 신청해 5월에 퇴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나라현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현재 무직 상태입니다. 해외 반응입니다. 외신들도 아베 전 총리 피격 소식을 급히 보도하고 있고 세계 각 나라 정치인들도 애도의 뜻을 표하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의 총기 피격과 뒤이은 사망 소식을 미국 CNN 방송 등 외신들도 긴급 타전했습니다. Just moments ago, Japanese public broadcaster NHK has confirmed that the former Prime Minister Shinzo Abe has died.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G20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 중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이 깊이 슬퍼하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Shot, our thoughts, our prayers are with him, his family, with the people of Japan. 아베 전 총리와 친밀한 관계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도 피격 소식이 전해지자 진정한 친구 중 한 명이라며 일본 국민에게 엄청난 타격이라고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사망 소식이 전해진 후 믿을 수 없이 슬픈 소식이라며 아베 전 총리의 글로벌 리더십은 많은 이들에 의해 기억될 것이라고 애도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를 친애하는 친구라고 표현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너무나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일본과 관계가 껄끄러운 중국도 이번 사건에 충격을 받았다며 아베 전 총리의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한 공헌을 알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은 모두가 놀랐고 나처럼 슬플 것으로 믿는다며 아베 전 총리가 타이완의 확고한 친구였고 양국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피격 사망에 충격을 받았다며 깊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성명을 발표하고 아베 전 총리가 유세 도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실에 경악했고 분노하며 깊은 슬픔을 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는 일본과 그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는 비극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미일 양국의 동맹과 우정의 투사였다며 최장수 총리로서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그의 구상은 지속될 것이라고 고인을 기리기도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일본 국민을 걱정했고 일생을 바쳤다며 피격 순간까지 민주주의에 헌신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폭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총기 사고는 공동체에 깊은 상흔을 남긴다며 미국은 이 슬픔의 순간 일본과 함께할 것이며 유족에 깊은 애도를 전한다라고 위로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의 사망 발표가 나온 지 1시간 만인 저녁 7시쯤 기시대 총리가 총리관저 기자단 앞에 섰습니다. 침탕한 표정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아베 전 총리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습니다. 피습 사실이 알려진 직후부터 집권 자민당은 모든 선거 유세를 멈추고 아베 전 총리의 상태에 촉각을 곤두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아베 전 총리가 사망을 하자 일본 정치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일제히 애도하며 선거 유세 중 테러 행위가 일어난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공통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의 모든 주요 방송사 역시 총격 사건 이후에 특보 체제로 전환해 실시간 속보를 전하고 있고요. 최장기간 총리를 지냈고 큰 영향력을 미쳐왔던 아베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피살, 더구나 총기 관리가 까다롭기로 유명한 일본에서 총격에 의한 사망 소식에 일본 열도가 당분간 큰 충격에서 헤어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은 참의원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아베 전 총리가 집권 자민당 내에서 가장 많은 의원이 속해 있는 최대 파벌 아베파의 수장입니다. 큰 존재감을 보였던 그를 대체할 인물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아서 자민당 내의 역학관계에는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정치인 피습 사건의 여러 사례에서 보듯 이틀 뒤 선거에서는 아베가 속해 있던 자민당의 일종의 동정표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아베 전 총리의 영향력이 워낙 크다 보니 현직인 기시다 총리마저 그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었는데요. 인사 문제나 경제 안보 정책, 심지어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추천 문제까지 아베의 입김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다만 보수 우익 색채가 강했던 아베 전 총리가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면서 기시다 총리에게는 국내 문제뿐 아니라 한일 관계 대응을 포함해서
정치적인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두 차례 8년 9개월 동안 총리를 지낸 일본 우익의 상징적인 정치인입니다. 현직 총리 시절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여러 가지로 한일 관계는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의 기억 속에서도 아베 전 총리는 좋은 인상으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아베 전 총리 어떤 인물인지 KBS가 정리합니다. 아베 전 총리는 두 번째 총리에 오른 지 1년 만에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한국과 중국 국민에게 상처 줄 마음은 없다면서도 일찍 참배하지 못했다며 후회했습니다. 재임 기간 한일 위안부 합의가 발표되긴 했지만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해 왔습니다. 위안부 문제를 사과한 고노 담화와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도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기를 막은 것도 아베 내각입니다. 강제 징용 문제의 공이 한국에 넘어갔다며 수출 규제가 징용 문제 해결의 압박 수단임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에서 총리직에 오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이며 아버지는 외무상을 지냈고 친동생은 현재 방위상입니다. 자민당 내 막강한 파벌을 자랑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가기 위한 개헌을 과업으로 삼았지만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퇴임 후에도 아베 총리는 마쿠에서 스가와 기시다 총리를 사실상 탄생시켰으며 최근에도 기시다 내각 인사에 개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맥도널드에서 맛있는 소시지 맥머핀 위드 에그 아침 샌드위치 2개가 단돈 5불. 아침 한 끼를 맥도널드에 맡겨보세요. 맥도널드 제공 오늘의 날씨입니다. 남가주는 주말 되면서 한여름 무더위 날씨가 시작되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주 접경지에서 둥지를 튼 고기압 세력이 시계 방향으로 나선 모양을 그리면서 남가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건데요.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이번 주말 동안 제법 뜨거운 한여름 날씨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온이 2에서 5도 정도 오릅니다. LA로는 오늘 낮 최고 기온 81도, 벨리와 인랜드는 93에서 95도, 해안가 2에서 3피트의 높은 파도와 함께 72도, 산간 지역은 81도의 한낮 기온 전망됩니다. 이번 더위에는 습도를 제법 포함하고 있어서 지역에 따라서는 푹푹 찌는 주말 날씨 이어질 것으로 국립기상청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드립니다. LA, 아직은 LA 상공의 하늘이 흐립니다. 오늘 오전 10시를 전후로 해서 본격적으로 해나기 시작하겠고요. 현재 기온 64도. 월뱅크는 서서히 구름 거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68도. 토렌스 구름 많고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65도. 플러튼 역시 흐리면서 66도. 얼바인도 아직은 해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68도. 리버사이드는 맑은 가운데 6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22분 막 지난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상황 살펴드립니다. 먼저 웨스텔레이 지역 405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빅토리 블루버드 지점 추돌 사고로 2개 차선 차단되면서 셜먼웨이부터 차간거리 좁히기 시작하며 사고 구간 통과에 추가로 5분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는 계속해서 사고 지점 지난 이후부터 여전히 사고 정체 이어지고 있고요. 게티 센터 드라이브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105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먼저는 크렌쇼 블루버드 지점에 추돌 사고 발생해 있고요. 이어서 105번 웨스트 방향 거의 끝나는 지점인 405번 교차 지점에는 고장 차량 한 대가 서 있어서 인근 지나실 때 속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주의가 요망되고 있는 구간이 되고 있습니다. 710번 사우스 방향 아틀란틱 블루버드 지점 추돌 사고로 반디니부터 속도 떨어지면서 속도 현저히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110번 사우스 방향입니다. 10번 교차 지점에 고장 차량 한 대 서 있어서 주의가 요망됩니다. 인근 지나실 때 속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605번 노스 방향 벨리 블루버드 지점 추돌 사고로 출구 차단돼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은 시트러스 애비뉴 지점 추돌 사고로 선플라워 애비뉴부터 사고 정체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고 구간 통과에 20분 추가로 소요됩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로운 모빌리티 세상을 열어가는 아이오닉 5, 이 시대 가장 진화한 전기차, 완전히 새로운 현대 아이오닉 5 제공으로 이 시간 프리웨이 교통정보 살펴드렸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6월 고용 상황 보고서를 통해서 지난달 비농업 일자리가 37만 2천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월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 전망치 26만여 개를 큰 폭 상회한 결과입니다. 그동안 팬데믹 특수를 누리다가 실적이 악화한 몇몇 빅테크 기업과 금리에 민감한 부동산 등 일부 업종에서 해고 발표가 잇따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종에서는 여전히 고용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는 의미로 현재는 해석되고 있습니다. 연준이 고용 회복 척도로 가장 주목하는 지표 경제활동 참가율은 62.2%로 전월과 거의 비슷했지만 팬데믹 직전보다는 1.2%포인트 낮은 수치입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32.08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전년 동월보다는 5.1%가 올라 5%대의 높은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표들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의 힘은 점점 높아지는 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때문에 얼마 전에 보도해드렸죠. 경기 침체가 다가온 건 확실하는데 고용시장은 좋다. 희한한 현상이다라고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기에 여념이 없는 상황입니다. 고용 보고서가 나오자 금리 선물 시장에서 연준이 2달 연속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확률이 96%까지 높아졌습니다. 신규 채용을 동결키로 한 트위터가 채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까지 대대적인 정리해고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위터가 최근 인사 관련 부서 직원의 30%를 정리해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인수에 나선 트위터는 지난 5월 신규 채용을 동결하고 각종 비용을 절감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채용 부서 직원의 정리해고는 신규 채용을 중단함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도 규모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트위터 측은 현재 인사 관련 부서 내부의 업무 통폐합과 축소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인해서 비즈니스 운영이 고전하고 있는 LA 한인 업체들도 직원 감축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소식은 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에다 경기 침체 우려가 증폭되면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하면서 한인 비즈니스 업체들도 허리띠 조리기에 나섰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직원들을 감축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한인 비즈니스 입장에서는 원자재 가격도 치솟은 상황이지만 현재 위축된 소비 심리로 인해 오른 원자재 가격을 그대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는 부담스럽다 보니 결국 근로인원 감축으로 비용 절감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타운의 한인 비즈니스들이 직원 감축에 들어가면서 유학생들이나 한국에서 J1 비자로 들어오는 인턴 등도 취업이 예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잡코리아 USA의 브랜든리 대표는 최근 인원을 감축하는 한인 비즈니스들이 두드러지게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가 지금 계속 안 좋아질 거라고 회사 입장에서도 경기 이렇게 물건이 팔린다거나 이런 식당 같은 데 장사라든지 이런 게 조금씩 점점 줄어든다고 자기네들이 체감을 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좀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구직에 나선 한인들에다 정리해고로 최근 직장을 잃게 된 한인들이 새 일자리를 찾아나면서 이전의 구인난에서 취업난으로 분위기가 전환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브랜든리 대표에 따르면 종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직자들의 선호에 맞춰 비즈니스 업주들이 재택근무나 하이브리드 근무 등 근로조건을 유연하게 맞춰줬지만 이제는 이런 분위기는 사라져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 근래 들어오면 진짜 회사들이 약간 자기네들도 사람을 지금 안 구하려고 하고 이렇게 사람을 좀 있는 사람도 잘라야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재택근무 같은 거 안 하겠다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자바의 의류업체들 또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회사의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모색하고 있습니다. 대형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한 한인업주는 최근 들어 어려워진 경제 상황으로 인해 많은 한인 의류업체들이 규모를 줄여나가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에 민감하고 수요가 탄력적이어야 하는 의류업의 특성상 현재의 여건에서는 수입 창출이 힘들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치솟는 렌트비, 가스값으로 인한 비싼 생활비를 감당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수입원을 알아보기 위한 한인 취업 준비생들의 입장에서는 경직돼가는 구직시장이 답답한 상황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세금을 제때 납부했는데도요, 세금 미납분이 있다는 통지서가 최근 연방국세청 IRS에서 납세자들에게 발송되며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납세자 수백만 명에게 세금 미납분이 있다는 연방국세청의 통지서가 날아들어 한인 납세자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오류로 잘못 발송된 CP14 통지서에는 미납분이 납부되지 않으면 연체료와 이자가 가산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CP14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 가운데는 실제로 세금이 미납된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제때 세금을 납부했음에도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타운 내 공인회계사들에 따르면 상당수 한인 납세자들이 은행 계좌에서 데빗으로 세금 납부가 이루어졌음에도 통지서에는 2021년 세금 보고에서 미납된 밸런스가 있다며 CP14 통지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국세청은 국세청 시스템상의 오류가 발생했다고 밝혔으며 잘못된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들이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들이 CP14 통지서를 받게 되면 통지서를 무시하거나 버리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세금 미납분이 있을 경우 이자와 벌금이 가산되면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제때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미납된 세금이 있을 경우 CP14에 적힌 미납 금액이 정확한지를 확인해야 하며 통지서에 미납액이 잘못 기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지 21일 내로 CP14에 적힌 전화번호로 연락을 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미납된 세금이 없다면 통지서를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가솔린 가격은 현재 24일째 하락세를 이어가지만 여전히 6달러대입니다. LA 카운티의 가솔린 평균 가격 어제보다 3.4센트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좀 폭이 크네요. 6달러 20.2센트로 지난 6월 이후 지금 현재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이 6자 숫자도 좀 안 봤으면 좋겠네요. 오렌지 카운티 가솔린 가격도 어제보다 3센트가 떨어진 갤런당 6달러 11센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가솔린 도매가가 지난 금요일 이후 70센트, 지난달에 비해서 1달러 40센트가 하락했다며 이 같은 내림세는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남가주 자동차협회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지역 교통량이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올 들어서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을 초래한 교통사고가 늘어 운전자와 보행자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LA 경찰국은 지난 2일 한인타운에서 벌어진 뺑소니 사고에 관련한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PD에 따르면 5일 오전 2시 20분경 흰색 닛산 세단 차량이 피코 블루버드와 윌튼 플레이스 교차로 부근을 지나다가 길을 건너던 여성 보행자를 치었습니다. 사고 직후 차량이 멈췄고 운전자가 잠시 차에서 내렸지만 금세 다시 탑승해 피코 블루버드에서 동쪽 방향으로 달아났습니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 21세 샨켈 워싱턴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뺑소니 운전자의 신원은 아직까지 확보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LAPD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어떠한 정보라도 있다면 제보를 해줄 것을 당부하고 해당 정보가 범죄자의 신원 확인, 체포, 유죄 판결 등으로 이끄는 중요한 단서가 될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보상금이 제공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 들어 한인타운 및 인근 지역에 이러한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PD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18일까지 올림픽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심각한 부상을 초래한 교통사고가 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건, 2020년 같은 기간보다는 6건 많았습니다. LA를 비롯한 미국 내 10대 대도시에서 갱단과 강력 범죄자를 체포하기 위한 대규모 작전이 벌어져 1,500명 이상이 검거됐습니다. 보안당국은 이번 검거로 LA 등 대도시 갱단 활동과 강력 범죄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작전에는 LA를 비롯해 뉴욕과 시카고, 필라델피아, 볼티모어, 워싱턴 DC, 뉴올리언스 이렇게 10개 도시가 동시에 검거 작전을 펼쳤습니다. LA에서는 살인 혐의 용의자 230명, 성범죄 용의자 131명이 포함됐으며 무기 166정과 현금 5만여 달러 그리고 마약 33kg을 함께 압수했다라고 LAPD는 밝혔습니다. 한인사회 공공자산으로 여겨지지만 폐교 후에 4년여간 방치됐던 윌셔 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가 5년간 임대될 예정입니다. 세입자는 한인이 설립한 정규 기독사립학교인 새언약 초중고등학교로 이르면 다음 달부터 입주할 전망입니다. 윌셔 초등학교 관리 주체인 남가주 한국학원은 당장의 활용 방안 없이 계속 방치 및 노후화되는 윌셔 초등학교를 위한 결정이라며 5년 후에는 커뮤니티를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 측은 그동안 새언약 초중고등학교 측과 임대 조건을 논의해 왔던 가운데 지난 6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5년간 임대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새로운 하위 변이, 변이 나올 때마다 똑같이 말씀드리네요. 가장 전파력이 강하다. 오미크론 나왔을 때 또 그랬고 BA2, 3 나왔을 때 계속 그랬습니다. 이번엔 BA5입니다. 이 BA5가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몰고 올 조짐이라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BA5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유행을 이끄는 변이로 미국에서도 현재 신규 확진자 50% 이상을 차지하며 우세종으로 올라섰습니다. 수치상 공식 집계되는 신규 코로나 확진자는 거의 2달 가까이 11만 명, 1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일단은 미국에서는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가정용 검사 키트로 자가 진단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면서 이 결과가 공식 집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실제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특히 검사 건수 중 양성 판정 비율이 최근 치솟으면서 대부분 과거 재유행 때보다 더 높아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미크론 세부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올가을에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방역당국은 백신 4차 접종을 세부 변이에도 대응 가능한 개량 백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보도입니다. 현재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가운데 BA.5의 비중은 절반이 넘고 BA.4와 합치면 70%에 이릅니다. 전파력이 강한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미국 역시 올 가을과 겨울 대규모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아직 급격한 증가세는 없지만 입원 환자 수는 지난 4월보다 2배가 늘었습니다.
Nothing looking in the past doesn't help us a great deal to look in the future for this virus, which has baffled a lot of us. Any predictions almost irrelevant.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 FDA는 BA.5를 방어할 백신 개발을 제약사들에게 요청했고 4차 접종을 이 개량 백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가 조만간 공급에 나설 오미크론 원형 변이 백신은 BA.5에는 방어력이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해서 4차 접종을 하자는 겁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BA.5 백신은 빨라야 10월이라 기존 백신으로라도 가을 전에 4차 접종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The new modified vaccine will be out before next winter here in the United States or the season, sometimes before October, November. I wouldn't wait for the new vaccine. It's still very strong against hospitalization and mortality.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전체 인구의 67% 수준에 머물러 있고 3차 접종률은 30%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코로나19 백신 추가 접종률이 그리 높지 않다 보니 미국 보건당국은 자꾸 백신 접종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아예 우세종이 된 BA.5 대응 백신으로 한 번에 4차 접종을 하자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LA 카운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입원 환자가 늘어나면서 이달 말경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난달에 저희가 보도해드릴 때 6월 말이라고 한번 보도해드렸고요. 그리고 7월 중순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7월 말까지 조금씩 미뤄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요? 방역수칙을 조금 더 잘 지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 해도 될 것 같다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나오는데 입원 환자가 지금 많이 늘었습니다. 1000명대 육박하고 있습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현재 높음 단계로 전환될 것은 이번 달 말쯤에 예상된다라고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비율은 주민 10만 명당 8.4명입니다. 주민 10만 명당 10명이 넘어서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재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감염 사례 오늘 5,316건, 이로 인한 사망자 13명, 입원 환자 989명을 기록 중입니다. 마스크 착용에 대한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변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데 나만 쓰는 마스크 과연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혼자만 써도 감염 예방의 효과는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착용자를 대비했을 때 90%의 효과라는 겁니다. 특히나 마스크의 경우는 한 공간에 있는 모두가 함께 착용했을 때 감염병 예방 효과가 가장 좋기는 합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만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예방 효과가 있다라고 뉴욕타임스가 다룬 겁니다. 보호 수준은 마스크의 품질과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N95, KN95 혹은 KF94를 사용해서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지배의 종으로 이전 변이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 환기가 가장 잘 되는 곳 중 하나인 항공기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와 같은 줄 또는 한 줄 떨어져 앉은 사람의 감염 위험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혼자라도 마스크를 쓰면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서 위험성이 5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 여부와 감염 환경에 노출된 시간, 공간의 환기 빈도 등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달라지지만 대체로 주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는 상황에서도 혼자라도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보호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U 케어 클리닉이 생후 6개월 이상에서 5세 미만의 영유아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서 내일입니다. 접종 행사 시작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행사는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한인타운에 위치한 이웃케어 윌셔 클리닉에서 진행됩니다. 이웃케어 클리닉이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영유아는 물론 아동과 청소년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내일 행사로 영유아뿐만이 아니라 11세 이하 아동의 코로나 바이러스 모더나와 파이저 백신 접종도 함께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기용품을 추첨을 통해서 선물하고 추첨을 통해서 카시트, 유모차,
장난감 등도 경품으로 증정한다고 합니다. 예약을 해야 되는데요. 예약은 전화 213-632-5521 213-632-5521번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되고, 내일 워크인도 물론 예약 없이 내일 접종 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함께하신 로컬타운 소식은 오픈뱅크가 고객들의 따뜻한 성원에 힘입어 세리토스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큰 나눔 실천에 앞장서는 오픈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윈블던에 출전하고 있는 라파엘 나달, 이 메이저 대회 최다승 23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는 나달이 이번 윈블던에서도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큰 관심을 모았었는데, 라파엘 나달 결국 부상의 악재를 이겨내지 못하고 4강까지 해서 만족했습니다. 기권했습니다. 준결승에서 기권했습니다. 나달은 대회가 열리고 있는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근이 찢어져서 대회에서 기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라파엘 나달은 온종일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생각했는데 계속 대회를 소화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하게 돼서 매우 슬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나달은 2010년 대회 이후 12년 만에 윈블던 우승에 도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2018년, 2019년 대회에 이어서 3번 연속으로 4강에서 도전을 끝내 아쉬움은 더하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2010년은 코로나 사태로 열리지 않았고 2021년 윈블던 대회는 나달이 참석하지 않았었습니다. 아랍 테니스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온스 자베르가 카자흐스탄 선수로는 처음으로 메이저 대회 결승에 오른 엘리나 리바키나와 윈블던 테니스 대회 우승 타이틀을 두고 대결합니다. 자베르는 영국 윈블던의 올 잉글랜드 클럽에서 열린 대회 11일째 여자 단식 준결승에서 두 아이의 엄마 타티아나 마리아를 2대1로 물리쳤습니다. 이어진 경기에서는 리바키나가 시모나 할레프를 2대0으로 완파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자베르와 리바키나 중 누가 우승을 차지해도 새 역사는 쓰이게 됩니다. 자베르는 리바키나를 꺾으면 남녀를 통틀어 아랍 선수 최초로 테니스 메이저 대회 단식 정상에 서게 되고, 아랍 선수가 메이저 대회 단식에서 4강 이상의 성적을 낸 것부터가 자베르가 최초기는 합니다. 리바키나는 카자흐스탄 테니스 역사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녀를 통틀어 카자흐스탄 선수가 메이저 대회 단식 결승에 오른 것은 리바키나가 최초입니다. 따라서 리바키나가 자베르를 제압하면 사상 첫 카자흐스탄 출신의 메이저 대회 단식 챔피언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베르와 리바키나의 통산 상대 전적에서는 자베르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무국 주도로 세계 야구 최강국 결정전을 지향하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라고 하시면 뭐 또 다 잘 아시죠? WBC 대회 일정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이 2023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대회 일정이 확정 발표된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 호주 등과 비조에 편성돼서 일본 도쿄돔에서 1라운드를 치릅니다. 메이저리그닷컴이 소개한 내용을 보면 WBC는 2017년 이래 6년 만에 열리는 제5회째 대회입니다. 2021년에 개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탓에 2년 연기가 됐죠. 본선 참가국은 20개국이며 16개 나라는 본선에 직행합니다. 올 9월과 10월 독일과 파나마에서 열리는 예선에 참가한 12개 나라 중 4개 나라가 본선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이어 5개 나라씩 한 개 조로 편성해서 내년 3월부터 본선 1라운드를 진행하는데 한국은 일본, 호주와 한 조로 묶였습니다. (2022년 7월 8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현지였습니다. 함께하신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존경받는 기업 17년 연속 1위, 소비자 신뢰도 1위, 유한양행 뉴 오리진 미주 총판 셀리온,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질러,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 올 뉴 기아 스포티지 터보 하이브리드,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